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험물 주유 취급소 6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 상권책의 340페이지에서 34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 이제 이종연소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 1종연소 범위는 주유소의 주유기에 기름이 누출되어서 불이 붙어서 담넘의 인근 건축물에 이 영향을 끼쳤을 때를 감안해서 이제 담을 더 높이 사는 내용을 설명드리죠. 이종연소 범위는 주유소의 주입구가 아니고 주유기도 이제 급유설비의 주유기, 주유설비의 주유기, 여기에 각각 기름을 넣다가 누출 사고가 일어나고, 이 누출된 위험물에 이제 불이 붙었을 때 큰 불덩어리가 낮은 방향으로 이제 흘러내려가면서 위험물도 흘러내려가고 불기둥도 같이 집안면 경사진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이동하면서 주유소 담 너머의 인근 건물에, 주유소 담 너머의 이제 인근에 가까이 있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 인근 건물에 이제 불기둥이 연소, 그러니까 옮겨 붙어서 영향을 끼치므로 그 부분에 담을 놓기 샀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1종과 2종 연소 범위에 대해서, 이건 이제 이 기준이 제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고 아주 예전부터 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은 주유소의 주유취급소의 기준이고, 거기에 이제 담의 높이는 2m 이상 쌓아야 된다 하고, 그러나 인근에, 주유소 인근 담 너머에 연소 우려가 있는 건물이 있을 때는 소방청장 고시에 의해서 또 담의 높이를 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설계자나 전국의 소방서의 허가자들이 대부분이 이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금방진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직원은 검토하고 하는 직원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중앙소방학교에 이제 6년간 강의를 하고, 또 지방소방학교에도 지금도 이제 위험물 전문가 과정이나 이런데 강의하면서 단 부분에 1종, 2종 연소 범위를 얘기하면은 거의 이제 이런 강의를 처음 들었고, 이렇게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되느냐, 민원 우려가 없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하면서 아주 사전에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은 이제 생긴 것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어쩌면은 전국의 설계자하고 소방서의 이제 허가 담당자가 많은 직원, 그러니까 모두는 아닙니다. 많은 직원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법이 이제 사문화됐다 하죠. 그러니까 죽은 법이라죠. 근데 이 1, 2종 연소 범위의 이 내용도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아주 사전에 설명 먼저 드립니다, 소방관들한테. 이 기준이 있다 해서 바로 적용하지 마라. 기존에 특히 허가를 해서 이제
영업 중인 주유소에서 점검을 가가지고 1종, 2종 연소 범위의 기준을 적용해서 담이 지금 2m인데 담을 3m, 3.5m 높이라 이런 보안 명령을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저항이 닥칠 수 있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은 어쩌면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보안 명령을 내 가지고 이 민원인의 저항이 세서 이제 보안 명령이 시정이 되지 않고 이 쏜 화살이 본인한테 점검자한테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우선은 새로운 신규 허가를 낼 때는 접근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 법이나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설계자나 민원인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고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주유소에 왜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우리만 적용하느냐면 그거는 이제 이미 허가 난 내용에 대해서는 따지지 말고 새로 허가 내고 있는 진행되는 도면 검토 과정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종 연소 범위에 대해서 해설을 하게 되면 앞 시간에 1종 연소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가 없으니까 하물며 지방학교에 이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들조차도 저 책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겠다 이제 질문을 하는 이제 전화 질문자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오늘 또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정 주유 설비, 고정 급유 설비를 중심으로 고정 주유기와 고정 급유의 주유기를 중심으로 반경 5m, 높이 3m의 가상 원통을 설정하고 이 불이 이제 기름이 누출되어 가지고 불이 붙었을 때의 불의 크기가 이만하다 이겁니다. 높이 3m, 지름 10m 이런 불기둥이 생긴다는 거죠. 주입구의 누출 사고의 일종 연소죠. 일종 연소 범위에서는 불기둥이 훨씬 더 크죠. 이 지름이 16m였고 이 높이가 5m였습니다. 일종은 그죠? 불기둥이 훨씬 더 크죠. 왜 그러냐면은 주입구에는 대형 이동 탱크차가 들어와서 지하 탱크에 기름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출됐다면 훨씬 다량의 위험물이 누출될 거고 주유기에 자동차에 주유하면서 기름이 누출됐다면은 주입구보다는 훨씬 누출의 양이 적겠죠. 그러니까 불기둥의 규모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가상 원통을 설정하고 이 원통을 주유소의 공지에 집하면 그러니까 공지 바닥에서 경사를 따라 낮은 방향으로 그 중심을 부지 경계선까지 이동하였을 때 가상 원통과 접촉 또는 교차됨의 다른 담의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내의 범위 중 공지의 집안면으로부터 높이가 2m를 초과하고 3m 이하의 범위를 2종 연소 범위라 한다. 이게 이제 기준의 이거 내용의 모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이거 이해를 못해서 특히 이제 제가 강의하면 수강생들이 또는 하물며 이제 이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님들까지도 이제 저 책의 상세한 그림의 설명인데도 이제 좀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또 상세히 지금 해설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플러스가 아니고 이 내용의 상세 설명이 지금부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 1과 같은 그림
그림 1과 같은 불기둥이, 그러니까 그림 1과 같은 불기둥이, 그러니까 주유기에서 기름이 노출되어 불이 붙었을 때 그림 1과 같은 불기둥이 생긴다. 그러면 그림 2와 같은 주유소의 바닥에서 낮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주유소의 바닥은 도로 쪽으로 주로 이제 경사진 방향으로 공사를 합니다. 또는 뭐 이쪽으로도 경사지게도 할 수 있고 여기도 경사지면서 또 이쪽도 경사지겠죠. 그러면 고정 급유 설비 여기 안쪽의 주유기에서 누출됐을 때 경사 방향이 이쪽이다. 이쪽이고 또 이쪽도 경사진다면은 이쪽도 불기둥이 흘러갈 거고 이쪽도 가겠죠. 그러니까 가정을 모두 열어놓고 하고 이 불기둥이 이렇게 이제 경사진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인근에 주유소 담론부의 건물이 여기 영향을 끼치죠. 만약에 이쪽이 경사진다면 이쪽으로 해가 이 건물도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많은 이 변수를 하지 않고 이 방향으로 이제 경사질서 위험물이 이렇게 흘러내려다는 주유소 같으면은 이 불기둥이 이렇게 옮긴다 이겁니다. 옮기면은 이 건물에 이만큼 이렇게 불이 탄다 이거죠. 이 불이 옮겨 붙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기둥은 그림상과 같은 방향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 건물에 영향을 끼친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이 붙은 불기둥이 그림 2 상과 같은 주유소 인근 건축물 1에 불이 붙는 등의 영향을 줄 것이다. 예, 그렇죠. 이와 같은 가정하에 주유소 인근의 불기둥의 영향을 받는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담을 높이 쌓는 것을 2m보다 더 높이 쌓는 것을 이종연수범에 대한 담 쌓기의 내용입니다. 그림 4와 같이 이종연소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 1에 대해 더 높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옆의 건물에서 이제 영향은 또 얼마를 끼치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냐면은 담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의 범위에서 또 높이는 집안면으로부터 2m를 초과해서 3m 이하의 범위에 이 불기둥이 영향을 끼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영향을 건물 전체에 끼치는 것이 아니고 담으로부터 수평거리 1m 그리고 집안면으로부터는 2m 이상 3m까지 여기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 불기둥이 사실은 불기둥이 이만큼 생기면은 여기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담으로부터 수평으로 1m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집안면으로부터는 2m 이상 3m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 이제 기준에 딱 나와 있죠. 이 기준이 여기입니다. 그죠? 수평거리 1m 범위 내에서 공제의 집안면으로부터 2m를 초과 3m 이하의 범위인 요 범위가 이종연소 범위다 이겁니다. 이 이종연소 범위에 대해서 이제 인근 건물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5m까지도 이렇게 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게 5m죠. 3m죠. 3m. 불기둥이 높이서 3m까지 사는 것이 아니고 요만큼 하는데 이만큼이 얼마나 이제 표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종연소 범위의 표는 이거죠. 이종연소 범위는 그렇게 뭐 일종연소 범위처럼 여러 개를 중에
여기 이 부분에 나 선택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심플하죠. 그러면 이종연수 범위는 자, 연소 우려 범위 내에 있는 건축물들 계급의 단가지의 수평거리가 여기는 이제 사례는 0.5m죠. 이 단과 이제 인근 건축물과의 수평거리는 0.5m의 사례죠. 그러면 연소 우려가 있는 계급과의 수평 최단거리가 1m 이하이면은, 그러니까 이 건물이 1m 단문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져도 연소 우려가 있는 건물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m 이하에 해당되는 건물이 있다면은 이 건물의 사례는 0.5m 떨어지죠. 그럼 1m 이하 되면은 이종 연소 범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연소 우려 있는 범위 내의 건축물의 상단 또는 계급부 상단까지가 공지 지반물의 높이가 2m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계급부 상단이 여기죠. 이 계급부에서의 하단은 여기입니다. 계급부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반면으로부터 2m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근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도, 자,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인근에 건축물이 있어도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1.5m 떨어졌다면은 이종 연소 범위에서 이제 연소 우려가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이 만약에 이제 건축물이 단보다 낮은 건물이 있다면 또 연소 우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이 2m가 이미 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 상단까지 높이가 이 건물의 높이만이 아니고 계급 상단까지 높이가 2m도 되지 않는 낮은 건물이라면은 연소 우려가 전혀 해당이 없죠. 그러니까 2m를 초과한다. 여기서는 지금 4m죠. 계급 상단까지의 높이가 4m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족하고 주유소 담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가 0.5m니까 여기에 충족되고, 또 계급 상단까지의 높이가 4m인데 2m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2.5m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담은 이미 2m까지 사져 있죠. 그러면 여기는 담은 50cm, 0.5m만 더 높여서 사면 되겠죠. 0.5m까지 사고, 또 이종 연소 범위에 대해서는 이 건물에서 이 건물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연소 우려가 있는 이 부분에서도 0.5m 더 바깥으로까지 이제 연장을 해서 담을 사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예 있네요. 연소 우려 내 있는 건축물의 부분과 대면하고 있는 담의 부분의 당의 양단으로부터 이종 연소 범위에 있어서는 0.5m를 연장하여, 그러니까 0.5m를 이렇게 연장하여 설치한다. 일종 연소 범위도 이렇게 연장합니다. 그것도 이제 기준을 보면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기준 이외에 여기 있네요. 담의 연장 설치. 연소 우려 있는 건물의 부분과 대면하고 있는 담의 부분에 대한 양단으로부터, 그러니까 담의 끝이 이 양단이죠. 양단으로부터 일종 연소 범위에서는 1m까지 연장하고, 이종 연소 범위는 0.5m까지 연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렇게 담이 있었는데 그 일종 연소범위 이제 담을 이래 높인다면은 이 건물은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은 1m까지 연장해서 설치하고 이종 연소범위는 이제 0.5m까지 더 연장해서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자, 1종과 2종 연소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